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서브타입, contingent value, attribute 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ArcGIS 프로 프로젝트를 그냥 만들었고요. 오늘은 데이터 레이어를 포인트 레이어를 하나 가지고 진행할 텐데 사실 어떤 걸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포인트를 가져갈게요. mg 값은 필요가 없고요. 오늘도 데이터는 레이어는 그냥 포인트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내용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드를 몇 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집할 데이터는 뭐 길을 가다가 뭐 차를 발견했을 때 그 차가 무슨 브랜드고 연료 효율 얼마 나오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일단 뭐 브랜드가 있겠죠. 차 브랜드, 그리고 차 종류 타입, SUV 뭐 세단 이런 게 있을 거고, 연료 타입, 연료가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에 연료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소수점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뭐 자리가 몇 개인지, 이 정도로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휠 타입 브랜드 이런 거는 거의 다 뭐 기아, 현대 다 텍스트일 텐데, 데이터 관리할 때 숫자로 관리하는 게 좀 더 쉬워가지고, 그리고 도메인 사용할 때는 숫자로 어차피 저장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걸 숏으로 진행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레이어에서 심볼 로지를 저는 카 검색하시면은 여기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심볼 로지 페인이 뜨는데, 그래서 카 검색해가지고 아이콘을 좀 더 보기 쉬운 거 모터 위에 글로 바꿔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어제 봤던 필드 뷰, 그래서 데이터 컬럼을 추가하는 걸 봤고,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서브타입, 도메인, 어트리뷰트를 컨tingent 밸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다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들이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성할 때 가장 많이 오류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저 에러라 해가지고, 만약에 뭐 길 주소를 쓰는데 뭐 오타가 난다든가, 영어로 주소를 쓸 때 뭐 스트리트 대신에 STRET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해주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도메인부터 볼게요. 그래서 도메인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디자인에 보시면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도메인을 연 다음에 일단 저희는 수집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몇 가지로 제한을 둘게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은 브랜드로 하고, 이건 자동차 브랜드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 보고, 필드 타입은 저희가 숏으로 했기 때문에 정수 숫자인 숏 상태로 두고, 이제 여기다 코드 1번부터 이제 무작위로 숫자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현대, 탭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창이 추가되면은 기아, 탭 눌러서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이브를 클릭하시고, 이 도메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클릭해서 데이터 디자인 필드로 가시면은 여기에 도메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제가 만든 도메인이 숏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시면 저희가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폴트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만들 때 이걸로 먼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사용을 지금 안 할게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데이터를 만들면은 이제 이 생성된 데이터에서 브랜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를 뭐 오타를 넣어서 쓴다거나 없는 브랜드가 추가되거나 할 일은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제한해주는 기능이 도메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메인을 타입, 휠 타입, KPL, 시세다가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든 걸 삭제를 하고 도메인을 몇 가지 추가를 할 텐데, 도메인을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거는 코디드 밸류 도메인이에요. 근데 연료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 2, 3, 4 값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플로트로 놓고 여기 레인지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부터 49.9까지만 넣을 수 있게 레인지 밸류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타입 같은 것도 코디드 밸류, 그 다음에 뭐 1번은 뭐 세단이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퓨얼 타입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예제를 둘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자리수, 앉는 자리, 이것도 숫자 레인지로 해서 한 명 탈 수 있는 거에서 뭐 최대 뭐 26명까지 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해줄게요. 그리고 퓨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PL이죠. 전기차는 KPL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EV 레인지로 해가지고 최대 거리 뭐 최소 130km에서 뭐 850km까지라고 임의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뜬 거는 코디드 밸류가 하나 추가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삭제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새로 지정을 했다, 필요 없다, 우클릭 삭제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도메인도 우클릭 삭제해 주시면 돼요. 필요가 없을 경우에.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제작한 생성된 모든 도메인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드 뷰로 가서 넣겠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카 타입을 넣고, 퓨얼 타입은 퓨얼 타입, KPL은 KPL 넣고, 시트는 시트 넣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이제 자동차 데이터를 똑같이 아까처럼 만들어 보시면은 어트리뷰트 뷰로 보셔도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이 넘으면은 민맥스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 도메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 게, 만약에 현대자동차인데 타입이 뭐 몇 가지밖에 없으면은, 내지는 EV일 경우에는 KPL이 아니라 레인지 도메인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 하나에 맞춰 가지고 다른 것들이 특정 도메인만 쓸 수 있게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섭 타입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디자인 섭 타입으로 가셔가지고 크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섭 타입 필드에서 저는 브랜드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코드라고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 이미 생성이 된 상태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값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생성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도메인을 보고 베껴 와야 됩니다. 도메인을 일단 다시 열게요. 그래서 도메인하고 서타입을 이렇게 둘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브랜드, 그래서 1번은 현대고 2번은 기아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이 나오고, 테슬라일 경우에는 도메인을 KPL이 아니라 다른 걸로 넣어주고 싶으면은 add new range 도메인 해가지고, 이거는 EV range 해서 레인지 도메인으로 뭐 180부터 850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거나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KPL 레인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 값을 예를 들어서 현대 차가 뭐에 상관없이 KPL이니까 뭐 99.99 맥스가 50이었죠. 50을 넣으면은 오류가 났었는데 이제 차종을 테슬라로 바꾸면은 이제 저희가 KPL이 아니라 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180에서 850을 쓰는 레인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250이라든가 26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도메인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특정 서브타입에 관해서 도메인을 어디 사용할 수 있게 정해주는 게 서브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서브타입하고 도메인을 다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서브타입하고 도메인에서 더 제한을 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를 선택하면은 자동차는 SUV하고 세단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컨틴전트 밸류는 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제한을 걸고 싶으면은 그때 쓰는 게 컨틴전트 밸류예요. 그래서 지금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삭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가서 컨틴전트 밸류를 놓겠습니다. add field group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sample group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룰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필드는 fuel type 이렇게 그 다음에 type 이렇게 두 가지 필드를 쓸 거예요. add 클릭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현대일 경우에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fuel type이나 자동차 타입을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줘서 추가하고 포드도 추가하고 토요타, 테슬라, 아더까지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는 카 타입, SUV, 퓨얼 타입, 전기밖에 안 되고 자동차 타입, 세단하고 전기밖에 안 된다고 제한을 걸을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면은 이제 어트리뷰트 테이블 가서 보시면은 브랜드가 테슬라일 때 타입은 SUV 그리고 퓨얼 타입은 전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세단 이것도 일렉트릭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더 제한을 건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필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제한을 거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유틸리티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정부기관에서 쓰는 공인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오류 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컨티전트 밸류, 도메인, 서브타입, 필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룰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임포트나 익스포트 해가지고 CSV 파일 같은 걸로 저장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은 보통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그 익스포트,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트리뷰트 룰이 있는데 어트리뷰트 룰은 다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할게요. 굳이 이 필드들 다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피처 클래스로 하고 이거는 사람으로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고 포인트로 하고 MG 필요 없고요. 필드에는 세 가지를 넣을게요. 그래서 키도 플롯으로 할게요. 몸무게, 그 다음에 BMI.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피니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 같은 경우에 아이콘을 그냥 해커로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트리뷰트 룰을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생성한 도메인은 레이어 단위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지오 데이터베이스 단위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 데이터베이스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도메인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도메인들을 이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이셋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메인은 레이어 단위가 아니라 지오 데이터베이스 단위에서 관리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 룰을 볼 텐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룰이 크게 세 가지예요. calculation, 뭔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 됐을 때 계산해 주는 게 있고, constraint, 이거저거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validation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calculation하고 constraint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보여드리고, validation은 나중에 저희가 피처 레이어가 아니라 피처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도로 데이터 만드는 거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calculation부터 보여드리면은 여기 add 룰을 해가지고 일단 룰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룰 이름은 BMI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하는 일은 BMI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서브타입 어떤 거 쓸 거냐, 저희는 다 쓸 거고요. 필드는 BMI를 쓸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익스프레션을 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BMI 계산인데, 지금 공식을 확인해 보니까 체중 나누기 신장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하고, 이거 체크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해줘 라고 이렇게 저장해 둘게요. 그럼 여기 오류가 뜨는데,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은 어트리뷰트 룰을 사용하고 싶으면 글로벌 ID 필드가 필요하다고 뜹니다. 그럼 글로벌 ID는 여기 새로 만든 데이터 우클릭 하신 다음에 매니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글로벌 ID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는 순간 글로벌 ID 필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를 눌러보시면은 오류가 없어졌죠. 글로벌 ID를 저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GP툴로 넣거나 파이썬을 하고 싶으실 때는 저게 어차피 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ID라고 검색하시면은 add global id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놓으면은 이제 specify expression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희가 인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서트 할 때 값이 저희가 몸무게라든가 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I를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데이터로 가서 어트리뷰트를 해서 이 규칙을 인서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만을 바꿀게요. 세이브하고 이제 다시 생성을 해보면은 생성이 되고, 이제 이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어트리뷰트 테이블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키는 180에 몸무게는 75다 하면 이런 식으로 BMI가 바로바로 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키 100에 몸무게 1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인서트 될 때마다 BMI가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하고 싶으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디폴트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디자인 필드로 가셔서 여기 디폴트 값 있죠. 그래서 디폴트 값을 정해주면은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무조건 이 숫자를 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세이브 하시고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어트리뷰트 룰을 다시 인서트로 바꿀게요. 저장하시고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만들어 보시면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포인트, 하이트하고 웨이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룰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도로를 했을 때 뭐 면적 대비 차지하는 공간 이런 거 계산할 때 나중에 따로 필드 캘큘레이션 하셔도 되는데 제작할 때부터 그냥 편하게 시간 단축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어트리뷰트 룰 중에 컨스트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룰 추가해서 똑같이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ready to use 룰이라는 곳에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중에 아마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처1 피처예요. 그래서 뭐 폴리곤이나 라인 위에다가 뭐 그려주지 마세요. 못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don't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더 위에 못 그리게 하고 서브타입 똑같이 다 하게 하고 자 이제 저희가 그린 person 필드를 만약에 인터섹트 하면은 못 그리게 해달라는 건데 여기다 search distance도 따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안에 못 그리게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km 안에 더 못 그리게. 트리거는 똑같이 뭐 인서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룰을 정해줄 수가 있고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그리드 해서 이게 100km 정도 될 텐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100km 안에 또 만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못 그리게 오류가 납니다. 근데 100km 이상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하지 마. 내지는 뭐 어트리뷰트 테이블 안에 값을 뭐 이하로 넣지 마. 기타 등등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어트리뷰트 룰입니다. 이거 외에도 토포그래피 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러 레이어 클릭해서 보시면은 애드 레이어 이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 하고 이것저것 더 자세하게 관리를 하는 그리고 제한을 두고 컨트롤하는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할 줄 알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실 때 훨씬 편리할 겁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도메인은 내가 대답을 뭐 할 수 있는지 제한을 걸어준다 라고 아시면 되고 서브 타입은 그냥 계열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켓몬 같은 거 계산 생각해 보셔서 뭐 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서브 타입을 만들고 그 서브 타입은 도메인을 이거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한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컨틴전트 밸류는 그거를 더 제한을 넣어서 서브 타입하고 도메인 안에서도 대답은 이거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어트리뷰트 룰은 어트리뷰트 테이블에서 이 여기에 계산되는 값 자체를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 그려질 때 공간적으로 제한해주는 기능들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과유불급에 속하는 강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봤고 다음 시간은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저것 관리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섞어서 사용하는 기능인 조인하고 스페이셜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